하나만 잘하면 대학을 갈 수 있는 시대를 만들겠다고 했어요. 정시가 너무 많이 뽑으면 아이들을 너무 줄 세우게 한다고 하면 수시로 가고, 그럼 수시는 준비할 것도 많고 비리가 있지 않냐라고 하면 다시 정시로 가고, 스펙 공장들이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막 상도 만들어주고 막 논문도 막 마구 찍어내주고 아이들의 스펙을 막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카이캐슬 같이 그런 식의 스펙 만들기가 막 유행을 하던 시절이거든요. 안녕하세요. 저는 중앙일보에서 교육을 취재하고 있는 남국민 기자입니다. 제가 오늘 수능을 탈탈 털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능이 처음에 도입이 돼가지고 좋은 얘기도 있고 나쁜 얘기도 있고 막 이랬는데 뭐 비슷한 문제 계속 있었어요. 뭐 수능이 너무 공부량이 많다, 아이들이 힘들게 한다는 얘기는 항상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해찬 세대라는 세대가 태어납니다. 이때 이제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고 이해찬 전 총리가 당시에 교육부 장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때 교육 정책을 굉장히 많이 바꾸세요. 그때 당시에 이제 처음으로 진보적인 정부가 들어선 거다 보니까 야자 폐지, 야간 자율학습 폐지. 그때 강제로 다 시킬 때니까. 야간 자율학습 폐지, 뭐 모의고사도 폐지, 월말고사도 폐지. 근데 지금 보면 다 맞는 제도고 지금은 적용된 제도인데, 근데 이게 한 20년 전 같을 때 한 번에 이게 적용이 되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조금 이제 학교 입장에서는 급진적으로 받아들였던 거죠.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그리고 그리고 당시에 나온 유명한 말이 하나만 잘하면 대학을 갈 수 있는 시대를 만들겠다고 했어요. 그전에는 국어도 잘하고 영어도 잘하고 수학도 잘해야 되니까 이때부터는 특기가 있으면은 학교에 지원을 해서 합격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다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그때 학생들 입장에선 와, 진짜 이제는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구나 라는 생각을 다들 했죠. 그래서 그때부터 특기 찾기 열풍, 학생들이 특기를 찾느라 막 정신없게 하고, 그러니까 이게 이전까지는 맨날 앉혀놓고서는 그냥 국영수 가르치던 세상에서 특기를 하라고 하니까 다들 이제 당황을 한 거죠. 그럼 시험이 자꾸 많이 줄어들다 보니까 공부는 좀 안 해도 되겠네? 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학습량은 좀 많이 줄고 그런 학교 체제도 많이 바뀌었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되니까 사람들은 이제 이제 특기로 대학 가는 세상이야 라고 생각을 했어요. 수시죠, 우리로 치면은. 근데 사실 수시 비중은 30%밖에 안 됐습니다. 당시 대학교 선발 인원 중에 70%는 여전히 수능 보는 정시로 뽑았거든요. 그 학생들 입장에서는 생각했던 거랑 다른데 생각보다 수능이 너무 중요한 데가 된 거예요. 굉장히 학생들이 많이 쇼크를 받았다. 99년에 고1이었던 친구들이 2년 후에 수능을 봤는데 너무 어려웠던 거죠.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이때쯤 봤던 수능이 거의 불수능이라는 말이 처음 나올 정도로 어려운 수능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이해찬 세대라는 말이 그 학생들이 자조적으로 자기들을 부르는 이름이거든요. 우리는 그러니까 학업량은 많이 줄었는데 대학교 입시도 굉장히 어려웠고, 그래서 이때 많이 고통스러웠다 얘기들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이 이해찬 세대쯤 해서 유명해진 말이 죽음의 트라이앵글이라는, 트라이앵글이 삼각형이잖아요. 그러니까 수능, 그리고 내신, 그리고 비교과 활동을 다 잘해야 돼서 이거를 3개를 다 잘해야 되는 세대다 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이때부터 비교과 활동이 요즘에 학종이라고 많이 말을 하죠. 학생부 종합 전형, 외부 활동 어디 가서 상 타오고 뭐 상 받고 경시대회 나가고 이런 거를 그때부터 조금씩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난 내신도 잘 봐야 되고 수능도 잘 봐야 되고 상도 타와야 되고 하니까 학생들이 하나도 포기를 못 하게 되니까 너무 힘들어져서 그때 자조적으로 나온 말이 죽음의 트라이앵글이란 말이에요. 우리나라 교육이 항상 메비우스의 띠 같아요. 이렇게 학력고사 같은 하나의 시험으로 다 대학을 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학생들이 너무 암기식이다, 줄 세우기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럼 다양하게 뽑자는 얘기가 막 나오거든요. 다양하게 뽑고 나면 방금 말씀드린 죽음의 트라이앵글 얘기가 나와요. 아이들이 너무 힘들다. 그럼 그냥 단순하게 보자로 가요. 그럼 이게 바로 요즘은 수시냐 정시냐로 가는 거죠. 정시가 너무 많이 뽑으면 아이들을 너무 줄 세우게 한다고 하면 수시로 가고, 수시는 준비할 것도 많고 비리가 있지 않냐라고 하면 다시 정시로 가고, 이게 끊임없는. 그래서 교육 정책을 세우는 분들도 이렇게 저글링 하듯이 이렇게 여론을 반영을 해가지고 계속 이렇게 돌리시죠. 뭐 이제 그 다음이 그 방금 말씀드린 유명한 학종의 전성기입니다. 입학사정관제라는 게 2008년쯤부터 도입이 돼요. 입학사정관이 뭐냐면 이게 미국에서 좀 많이 하는 제도거든요. 미국은 땅이 워낙 넓으니까 그런 입학사정관들이 전국을 다니면서 인재들을 발굴을 해가지고 그 아이들의 잠재력을 평가해서 합격시키는 제도가 있어요. 이게 원래는 미국에서 좀 낙후된 지역, 예를 들면 뭐 흑인 밀집구역 이런 데는 좀 경제적으로는 낙후돼 있는데 아주 음악적인 재능이 뛰어난 천재가 있다. 입학사정관이 그 아이를 발굴을 해서 인재를 데려온다는 개념으로 미국에서도 많이 쓰였는데, 이제 한국에서도 우리도 이런 아이의 잠재성을 봐야 된다.
언제까지 이거 문제 풀기로 아이들을 뽑을 거냐라는 얘기가 나왔던 거죠. 그래? 그러면 입학사정관제를 도입을 하자 해서 이제 노무현 정부 때부터 추진이 돼가지고 2008년도에 본격 시행이 돼요. 이 입학사정관제도가 근데 모든 학교에서 다 넓게 운영한 건 아니었거든요. 입학사정관제가 화제였던 이유는 토이, 스카이 같은 뭐 유명한 대학교들 있잖아요. 그런 대학들이 더 많이 이걸 운영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좋은 대학을 가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니까 파급력이 엄청 컸었죠. 이때 유행했던 게 소논문. 고등학생들이 소논문 쓰고 수상 실적 반영하고 어디 뭐 해외 봉사 갔다 오고 그런 식으로 스펙을 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대한민국 국민들은 그전까지는 그냥 내신, 뭐 수능 보는 거 공부였기 때문에 어떻게 이걸 해야 하는지 아무도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스펙 공장들이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막 상도 만들어주고 막 논문도 막 마구 찍어내주고 아이들의 스펙을 막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카이캐슬 같이 그런 식의 스펙 만들기가 막 유행을 하던 시절이거든요. 그리고 다들 어떻게 하는 시절인지 모르니까 학부모 입장에서도 오버 스펙을 막 하는 거예요. 별로 필요도 없는데 비싼 돈 주고 가서 막 스펙 만들기를 해주고 이러던 시절이에요. 처음에 완전 혼돈스러웠던 거죠. 근데 이게 당연히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사교육을 너무 조장한다. 왜냐면은 잠재력을 본다는 건 주관적이기 때문에 저 친구가 나보다 잠재력이 있다는 걸 납득을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뭐 부정부패 시비도 생기고 입학사정관에게 너무 의존을 하게 되니까 그래서 이제 점점 학종에서 이제부터 뭐 소논문은 반영하면 안 됩니다. 뭐 경시대회는 반영하면 안 됩니다. 자소서도 쓰지 마세요 해서 요즘은 이제 학종이라는 게 굉장히 반영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지고 있어요. 난 내신을 잘 보는 스타일이니까 내신 공부를 해야 되는데 갑자기 정시 확대해버리면 이제 당황스러워지니까 요즘은 그거 발표하고 4년 후부터 적용을 하는 걸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입시제도를 발표하면 중학생한테만 해당되도록 하는 그런 식으로 좀 피해가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요즘. 나 문과야, 뭐 쟤는 이과 같아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올해부터는 이제 문이과 얘기를 하면 아재가 되는 세상이 됐어요. 왜냐면은 올해부터는 이 구분이 아예 사라져가지고 옛날에는 이과는 수학 가형을 보고 수리 가형을 보고 이제 문과는 수리 나형을 보는 식으로 딱 나눠져 있었는데 올해는 이 구분이 다 없어져가지고 모든 학생들이 다 선택 과목을 자유롭게 선택해가지고 보게 된 거예요. 이제 문이과의 구분이 요즘 세상에 맞지 않다. 융합형 인재를 뽑아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온 거죠. 제가 이제 기사를 쓰면서 문과 학생들이 어떻고 이과 학생들이 어떻다고 하면은 그 밑에 그 학생으로 추정되는 분들이 댓글을 달더라고. 기자가 문과네 막 이러면서 이제 문과 같은 거 없다. 뭐 그런 얘기를 막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굉장히 아름답잖아요. 문이과가 통합되고 이제 모든 걸 융합형으로 한다는데 문제는 이과 친구들 수학을 잘하는 게 이과였는데 문과는 수학을 잘 못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저도 그랬고. 그런데 이걸 통합 수능을 해버리니까 갑자기 프로축구팀이랑 이제 아마추어 축구팀이 함께 뛰는 결과가 된 거죠, 지금은. 그러니까 예전에는 수리 나형 중에도 1등급을 받는 친구들이 4%가 있었고 수리 가형에서 1등급을 받는 친구들이 4%씩 있었는데 양쪽 다 4%씩 있었거든요. 근데 이걸 합쳐놓고 나니까 그 1등급 안에 들어오는 친구 중에 문과 학생들이 4, 5%밖에 안 된다 라는 거죠. 문과 학생들이 굉장히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어가지고 요즘에 문과가 안 그래도 위기였는데 진짜 이제는 명맥을 이어가기 힘들다 할 정도로 좀 힘들어지고 있습니다.